안녕하세요. 처벌을 피하려고 정신병을 연기하는 범죄자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이 바로 이 문제를 아주 흥미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의식적인 거짓말이 어떻게 무의식적으로 진짜 병이 될 수 있는지, 그 놀랍고도 기묘한 심리의 세계로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시죠. 만약 범죄자가 정신병을 연기한다면 과연 우리는 그걸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질문입니다. 그런데요, 그 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미묘합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한 심리 퍼즐을 한번 같이 풀어가 볼까요? 모든 것의 시작은 꾀병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보통 꾀병이라고 하면 일부러 아픈 척하는 의식적인 거짓말을 떠올리잖아요. 하지만 칼 융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그는 어떤 종류의 꾀병은 단순한 속임수가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병리 현상일 수 있다고 봤어요. 즉, 연기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 연기가 어떻게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완벽하게 정신병을 연기하는 게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에너지를 요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주, 어쩌면 몇 달 동안 단 한순간도 흐트러지지 않고 완벽하게 다른 사람인 척 연기해야 합니다. 이건 그야말로 초인적인 자기 통제력과 정신력이 필요한 일이에요. 웬만한 사람이라면 진작에 지쳐서 나가 떨어질 겁니다. 사실 거짓말에도 수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범죄자들이 하는 거짓말은 보통 어설퍼서 금방 들통나기 마련이죠. 하지만 히스테리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연기는 이건 차원이 다릅니다. 너무나 교묘하고 설득력이 있어서 마치 스스로가 연기하는 역할에 완전히 빠져버린 것처럼 보일 정도예요. 융은 특히 세 부류의 사람들이 이런 정신병 연기에 취약하다고 봤습니다. 첫째, 거짓말이 거의 제2의 천성이 된 도둑들. 둘째, 자기 암시에 쉽게 빠지는 히스테리 성향의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시의 용어로 정신적 퇴화자라 불렸던 이들입니다. 물론 이건 100년 전의 용어라는 점 꼭 기억해 둬야겠죠. 자, 이제 이론은 충분한 것 같네요. 융의 분석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보여주는 실제 사건 기록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죄이라고 불린 한 남자의 아주 기이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기 환자 제이의 사건 일지가 있습니다. 절도 혐의로 체포된 그는 정신병원에 오자마자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자해소동까지 벌여요. 누가 봐도 정신병을 연기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엿새 만에 모든 게 연기였다고 자백합니다. 이걸로 사건이 끝나는 줄 알았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부터 의사들은 그의 뇌기능이 실제로 떨어졌다는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제이의 행동은 처음엔 정말 명백한 연기처럼 보였어요. 열쇠를 일부러 거꾸로 꽂으려고 하거나 성냥갑을 엉뚱한 옆면으로 부수려고 하는 식이었죠. 마치 온몸으로 나 지금 바보인 척하고 있어요 라고 외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연기라고만은 할 수 없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제이가 1시간 반 동안 꼼짝도 않고 서 있다가 갑자기 얼굴에 새하얗게 질리면서 식은땀을 줄줄 흘리더니 정말로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진 겁니다. 이건 의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연기가 아니었어요. 이건 진짜 몸의 반응이었죠. 그러고는 엿새 뒤, 죄인은 갑자기 모든 게 연극이었다고 털어놓습니다. 아, 사건이 이렇게 쉽게 끝나는 건가 싶었죠. 하지만 진짜 미스터리는 바로 이 자백 이후에 시작됩니다. 그럼 대체 제이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융은 그 해답을 무의식에서 찾았습니다. 과연 우리의 무의식은 우리가 하는 의식적인 거짓말의 공범이 될 수 있을까요? 융은 이 과정을 아주 영쾌하게 4단계로 분석했습니다. 첫째, 체포로 인한 강렬한 정서적 충격이 있었습니다. 극심한 공포였죠. 둘째, 이 공포에서 벗어나려고 의식적으로 연기를 결심합니다. 그런데 셋째, 이 연기에 너무 깊이 몰입하면서 자기 암시가 형성되고 결국 넷째, 연기가 의식의 통제를 벗어나 기절과 같은 무의식적 자동증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의식적인 연기가 무의식에 잠식당해버린 거죠. 그리고 융의 분석을 뒷받침하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제2의 산술 능력 테스트 결과인데요. 표를 한번 보세요. 연기를 그만둔 직후에 테스트했더니 오류율이 무려 11.2%나 됐습니다. 그런데 불과 9일 뒤 계산 속도는 더 빨라졌는데 오류율은 4%로 뚝 떨어졌죠.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바는 정말 명확합니다. 제이의 뇌는 정말로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할 정도로 손상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짓누르던 연기의 부담에서 벗어나자 점차 회복된 거죠. 이건 결코 단순한 꾀병이 아니었던 겁니다. 자, 이 모든 분석을 통해 융은 어떤 결론에 도달했을까요? 한마디로
연기와 실제 정신장애 사이의 경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칼로 무자르듯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형의 핵심 결론을 정리해 볼게요. 첫째, 체포와 같은 격렬한 감정은 지속적인 정신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둘째, 이런 강한 감정은 우리의 주의력을 흐트러뜨려서 의식의 통제를 벗어난 행동, 즉 자동증을 유발한다. 그래서 가장 결정적인 포인트는 어떤 꾀병은 의식적인 연기가 무의식의 영역으로 넘어가 버린 진짜 병적인 상태라는 겁니다. 결국 연기와 실제 정신장애 사이의 경계선은 아주 흐릿하다는 거죠.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격렬한 감정의 후유증은 지속적인 혼란 상태로 나타날 수 있다. 체포라는 그 극심한 충격이 제2의 정신을 정말로 흔들어 놓았다는 것. 바로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의식적인 거짓말은 과연 어느 지점에서 무의식적인 질병이 되는 걸까요? 그 경계는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융의 분석은 100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우리 정신의 복잡성과 그 예측 불가능성에 대해 아주 깊은 생각거리를 던져줍니다.